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을 수 있다. 마지막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간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은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의견 청취부터 이 고시열람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비계획과 이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도 의견 청취부터 고시열람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제와 직권해제 절차 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해서 사업 시행을 한 후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양, 공고,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과 이 정비 계획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 사업 시행 계획부터 관리 처분 계획까지를 쭉 훑어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입니다. 법 제3조에 있고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방침에 포함된 내용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그리고 노후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 계획의 수립 부분, 4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계획, 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본 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4조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부분입니다. 1항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 10년 단위. 앞서 살펴본 기본방침과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계획의 수립권자라든지 구역의 지정권자가 나오는 이 장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장관이나 도지사 그리고 군수가 되겠습니다. 시장까지만 나와 있고요.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서 기본 방침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12가지가 나옵니다. 1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부터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이라든지 주거지 관리 계획, 12호까지 쭉 나가게 되고요. 2항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 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항에서 살펴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2가지 중에서 이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그리고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 관리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서 9호와 10호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한다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 어떤 계획?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주택 수급 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존 관리의 방향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사항은 생략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음 절차입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14일 이상, 일반적으로 주민공람 14일이죠.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고요. 이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기간은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 비슷하죠. 다음 기본계획의 확정 고시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누구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중, 이 중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을 제외한 사람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때 앞서 살펴본 절차들 포함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중앙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관이 수립권자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 빠져있죠. 지방도시계획이 심의를 거쳐서 이 기본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여긴 특이하게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 중에서 이 시장 중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대요. 1항은 승인 절차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이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고 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즉 50만 미만의 인구 미만의 시장들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에는 1항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수립권자가 거치는 게 아니고 이 도지사가 이러한 절차들을 거친 후에 확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도 이 1항 단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즉 경미한 사항 변경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 변경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열람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의 지정입니다. 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할 때에는 이제 군수가 튀어나옵니다. 이 시장까지는 기본 계획까지 나왔었고, 이 군수는 정비구역부터 나와요. 이 지정권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앞서 수립한 이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서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결정하여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천재지변의 상황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급박하게 지정할 때겠죠. 그리고 이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그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정비구역을 예를 들어서 지정한다. 그런데 이 진입로라는 게 설치가 됐을 때는 이 진입로 지역과 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요런 형태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4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항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고요. 다음은 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이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이랑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살펴봤죠. 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분류 중에서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용도지역 분류에서 우리가 크게 도시, 관리, 녹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지고 이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지잖아요. 이 중에서 이 주거지역에 대하여서는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서 용적률을 완화한다. 그렇다면 용도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도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이 완화가 되고 이 용적률을 완화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나 정비계획 입안권자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곧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이 수립권자나 입안권자, 이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무리한 것,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올해 신설됐어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다음 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일반적인 주민의견 청취랑은 달라요. 주민에게 서면 통보한 후에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계획 파트에서는 설명회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비계획 입안할 때는 이 주민 설명회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고 30일 이상 공람하여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일반적인 주민 공람 절차는 14일 동안 14일 이상 단순히 이 공람하 의견 청취를 하는데 정비계획은 이게 30일로 늘어나고 이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의견은 똑같이 60일이에요. 그리고 경미한 사항을 할 때에는 방금 살펴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마지막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경미한 사항일 땐 하지 않는다. 17조 정비구역의 이 지정고시 효력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구역에서 수립하는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제18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연접한 바로 붙어있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거나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거나 통합하거나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정비구역이 이 지정권자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1호부터 3호까지 내용인 경우에는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서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 구역 지정 예정일, 기본 계획에서 정비 구역 지정 예정일이 정했을 때 그때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권자가 지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자, 가목부터 라목까지 있는데요. 자, 먼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 고시가 됐어요. 이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고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목,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자, 2년, 이 추진위원회는 2년이고요. 마지막 라목,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에도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재개발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경우에는 자, 2호와 좀 차이가 있어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과 3호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정비구역을 지정권자가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법에서는 계속해서 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가 꼭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는. 그리고 법 제21조 직권해제 부분입니다.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우리 앞서 살펴본 20조와 21조는 어떤 차이가 있냐? 20조는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지정권자가 해제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기간이었죠. 기간이 도과하면은 무조건 해제를 하게 되고, 이 상황은 지정권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판단을 해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호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호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을 포함을 해서 이 6호까지 내용이 해당이 되면 지정권자가 이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쳐서 이 해제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음 법 제22조. 앞 살펴본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는 어떠한 효력이 있냐면, 1항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과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자동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고시토록 하고 있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앞서 계속 경미한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 경미한 사항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검은색 글씨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이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보라색 글씨는 정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이 유사하면서도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 규모 부분 볼게요. 1호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 자, 이 축소할 때에는 기본 계획에서는 경미한 변경. 자, 정비 계획에서도 이 10%인데 정비 계획은 축소가 아니고 변경이에요. 즉 늘어날 때, 증가할 때도 10% 미만이면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 차이가 있죠. 2호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자, 이와 마찬가지로 줄이는 경우, 이 기간도 줄일 때는 기본 계획은 줄이는 것만 경미한 사항이고 늘어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지만, 정비 계획에서는 이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늘어나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규모와 기간, 기본 계획은 다 축소, 줄이는 부분, 정비 계획은 늘리는 부분도 허용이 된다. 이 3호는 같아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자, 5호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을, 자, 이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을 이제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조금 오히려 정비 계획보다 이 바운더리가 넓어졌죠. 정비 계획에서는 10% 미만으로 변경할 때만 경미한 사항인데, 기본 계획에서는 이 정비 예정 구역이 확정이 됐을 때에는 20%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7호를 볼게요. 7호도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에는, 자, 기본 계획에서는 20% 그리고 변경, 증가가 된다는 얘기겠죠. 다만 정비 계획에서는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할 때에만, 자, 축소는 이 하한선이 없지만 확대는 10% 상한선이 있죠.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 부분들을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정성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공법 제대로 공부하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가입하셔서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50점 맞기 마지막 시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